이혼해. 시어머니 박순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추석 차례상 앞에서 울려 퍼졌어요. 김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제사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3년을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남편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시누이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뭘 잘못했냐고? 순자가 비웃듯 웃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 그 순간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년 동안 느꼈던 모든 차가운 시선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수진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 순자의 마지막 말이 추석 아침의 고요함을 갈랐습니다. 수진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3년 전 김수진과 박민호의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는 결혼이었어요. 간호사인 수진과 대기업 과장인 민호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완벽한 커플이라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댁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민호가 간호사와 결혼한다고? 시어머니 박순자는 처음부터 수진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전문대 출신 간호사와 결혼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요즘 간호사들이 돈은 잘 벌지만 글쎄 우리 가문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결혼 준비 과정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예단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예식장 선택까지 모든 것에 시어머니가 간섭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로 예단을 준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친척들한테 얘기해. 수진의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예단을 보고 한 말이었어요. 수진은 참았습니다. 민호를 사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 마음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시댁 생활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는 방근무 많이 하잖아. 우리 민호 챙겨줄 시간이 있겠어. 시어머니는 수진의 직업을 끊임없이 문제 삼았어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시누이 민정은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둘째 시누이 민경은 변호사였어요. 언니는 정말 좋겠다. 밤에도 일하니까 돈 많이 벌잖아? 시누이들의 은근한 비꼬는 말투에 수진은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남편 민호의 태도였어요. 집에서는 수진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시댁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줘. 민호는 항상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수진은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휴무일에는 시댁 청소를 도맡아 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배워서 만들었어요. 명절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혼자 다 했습니다. 수진이가 참 열심히 하는데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 결정적 사건은 지난달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셔서 수진이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병원까지 모셨거든요.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큰 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간호사라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수진은 민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3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만 더 참아봐.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민호의 대답은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수진은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그리고 추석 아침.
시어머니의 이혼해라는 말은 수진에게 청천벽력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쌓여온 차가운 시선들과 무시들이 결국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혼 사유가 뭐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 순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유? 사유가 따로 필요해. 그냥 우리 집안과 안 맞아. 어머님, 제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요.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순자는 콧방귀만 뀌었어요. 3년 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때 첫째 시누이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래도 추석인데 이런 이야기를. 닥쳐. 순자의 버럭 소리에 민정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첫째 딸한테도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었거든요. 민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다고. 웃기지 마라. 순자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난달 병원에서도 수진이가 엄마를 얼마나 잘 돌봐드렸는데 그때 말이야. 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때 일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야.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어요. 화가 났을 때의 눈물이 아니라 서러움 같은 게 섞인 눈물 같았거든요. 둘째 시누이 민경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오늘은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라고? 추석이 뭐가 좋다고? 순자가 또다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수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지나치게 격정적이었거든요. 여보, 엄마가 흥분하셨으니까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요. 저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수진의 목소리에 3년 동안 참아온 억울함이 터져 나왔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리 민호랑 격이 안 맞아. 두 번째, 방근무하느라 집안일 소홀히 해. 세 번째, 그런데 세 번째를 말하려다가 순자가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수진이 다그쳤어요. 세 번째는 순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시누이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그만해. 평소 말수적은 시아버지 박동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만하라고 해요. 순자가 남편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내가 뭘 아냐고. 동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몰라. 시댁 식구들 사이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민호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댁 일 도왔고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님 아프실 때는 밤새 간병도 했는데 더 어떻게 하라고? 순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첫째 시누이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언니,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드시니까. 힘들다고? 수진이 반문했어요. 저도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저만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 순자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이상했어요. 화를 내다가 갑자기 우는 것도 그렇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왜 갑자기 우세요? 수진이 다가가려 하자 순자가 손을 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너무 부끄러워.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사실이 있다는 걸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일단 우리 방으로 가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나중에. 언제가 나중이에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3년 동안 계속 나중이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때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그만 말해. 수진이도 알 권리가 있어. 여보. 순자가 남편을 말렸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3년 동안 충분히 숨겼잖아.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야. 시아버지 박동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앉아라.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됐다. 온 가족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3년 전 너희가 결혼할 때 사실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있었다. 동수의 말에 순자가 얼굴을 가렸어요. 여보, 제발. 아니야, 이제 그만 숨기자. 우리 민호 아버지 회사가 그때 부도 직전이었어. 투자 실패로 빚이 30억 가까이 됐었거든.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가 대기업에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니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거야.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좋은 집딸이 우리 같은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할까 봐. 그런데 어떻게 빚을 갚으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때 내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어. 네.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내 아버지가 우리 사정을 알게 되신 거야. 그래서 조용히 15억을 빌려주셨어. 부모님이 그런 큰돈을 빌려주신 걸 왜 자신은 몰랐을까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돈으로 간신히 회사를 살릴 수 있었어. 자신의 부모님이 그런 거액을 시댁에 빌려주셨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은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동수가 머뭇거렸어요. 아직 10억 정도 남았어. 계속 갚고 있는데 이자라도 드리려고 하면 내 부모님이 절대 받지 않으셔. 그제서야 수지는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대하는 차가운 태도의 진짜 이유를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신 거구나. 미워한 게 아니야. 순자가 소리쳤어요.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내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고 너한테는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지 몰랐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고마움이 너무 커서.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3년 동안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고마워서 그런 거였다니요. 그럼 왜 이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신우이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언니, 사실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셔. 아프다고? 수진이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지난달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알게 된 건데. 민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위암 초기래. 수진이가 빨리 발견해줘서 다행히 치료 가능하다고 하는데.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내가 내 병을 찾아줬는데 내가 3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치료비도 또 너희 부모님한테 신세를 져야 할 것 같고. 순자의 말에 수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던 거예요. 어머님.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신 거예요. 수진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3년 동안 보여준 차가운 태도는 미움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거리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부담스러웠고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내 부모님도 절대 내가 알면 안 된다고 하셨고. 수진은 울컥해졌어요.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왔는지도요. 엄마한테 전화드려 봐야겠어요. 부모님께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저예요. 지금 시댁에 있는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수진아? 어머니 이영숙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시댁에서 뭔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을 주신 적 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대답해 주세요. 수진이 간절히 말했어요. 그게 수진아,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니까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확신했어요. 정말로 부모님이 시댁을 도와주신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 순자가 수진의 핸드폰을 받았어요. 형님 저예요. 순자예요. 아, 순자 씨, 영숙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형님 이제 수진이가 다 알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순자 씨 가족인데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죠. 영숙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3년 동안 수진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3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굴 수 있었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내 부모님을 만나보니 정말 좋으신 분들이더라고. 그때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운 걸 아시고도 뭐라고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야. 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한 가족이 될 텐데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갚으세요. 라고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하지만 그 고마움이 점점 부담이 됐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억이라는 거액을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주셨는데 나는 그 딸한테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마워서 울음이 날 것 같았어. 매일매일 내가 우리 집에서 살림하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는 걸 보면서 이게 다 내 부모님 덕분인데 내가 뭔데 딸처럼 부려먹고 있나 싶어서. 정말 미안해, 수진아. 여보, 나도 정말 미안해.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고 너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맞나 싶었어요. 혹시 제가 부족한 건 아닌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닌가 매일 고민했어요. 노력.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처럼 노력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명절 때는 혼자 다 하고. 내가 아픈 것도 제일 먼저 알아채서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특히 지난달에 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기억나? 순자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 수진 씨가 아니었으면 늦게 발견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간호사라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데려왔다고.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은 정말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야. 순자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내가 날 미워할까봐. 미워하지 않아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이해해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고마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신 거였죠. 순자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진짜 가족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불편해하는 거 말고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걸 말이에요. 민호가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는 진실도 다 말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정말. 정말 괜찮겠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가 수진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아. 내가 우리 며느리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이제 진짜 추석 차례를 지내볼까?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같이 하자.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차례상을 다시 차리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수진아, 이 갈비찜 정말 맛있다. 비법 좀 알려줄 수 있어? 순자가 며느리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나중에 같이 만들어 봐요.
그런데 어머님, 위암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가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서 완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제가 병원 동행해 드릴게요. 수진의 말에 순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괜찮겠어. 내일 또 바쁠 텐데. 가족인데요, 뭘. 그리고 저 간호사잖아요. 어머님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온 가족이 감동했어요. 민호가 아내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여보, 3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미안하고 고마워. 나도 미안해.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힘들어했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지? 민경이 웃으며 물었어요. 3년 동안 어색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화목한 가족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과 민호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네.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수진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수진은 약속대로 병원에 함께 다녔습니다. 수진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순자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시댁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이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누이들도 진짜 언니처럼 대해주었어요. 부모님도 달라진 시댁 분위기를 알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고생 끝에 낙이 온 것 같구나.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엄마도 기뻐. 민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우리 가족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시어머니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후가 아주 좋다고 해요. 수진이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수진이가 초기에 발견해줘서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시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1년 후 추석이 다시 왔어요. 작년과 똑같은 날짜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올해는 내가 음식 준비를 도와줄게. 건강을 회복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엄마,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서 돌봐줘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어. 순자가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 조상님께 인사를 올렸어요. 1년 전 이혼해라는 말로 시작된 그 추석이 이제는 감사한 기억이 되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1년 전 이혼해라는 말로 시작되었던 그 추석 아침. 이제는 고마워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따뜻한 추석이 되었습니다.